자, 어제 냉동에서 핵심 기술, 이 냉동의 핵심이 뭘까? 온도를 떨어뜨려서 열을 흡수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보다 온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주변보다 뭔가 온도가 낮아져야지만이 차디차게 되어야지만이 열을 빨아들일 수가 있겠죠. 왜? 열은 고온에서 어디로 올라가죠? 저온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어딘가 온도가 차가운 곳이 있으면 그쪽으로 열이 쏠리게 되겠죠. 따라서 열이 많은 곳에, 뜨거운 곳에다가 어떤 차가운 걸 갖다 놓으면 그 차가운 것이 주변에 있는 열을 싹 흡수해서 빨아들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냉동의 기술의 핵심은 주변보다 계속 온도를 낮춰주는 기술이죠. 주변보다 온도를 낮춰줘야지만이 열이 계속 흡수가 될 거예요. 근데 이걸 기계적으로 할 것이냐? 물론 옛날부터도 이거 고민 많이 했죠. 자연 상태에서도 온도를 낮추는 기술은 겨울 되면 얼음이 열잖아요. 그렇죠? 얼음을 잘라다가 어디 습한 곳에 얼음이 좀 덜 녹을 만한 곳에 온도 변화가 거의 적고 막 거의 0도까지는 아니지만 아무튼 아주 서늘한 곳에서 일부가 좀 녹더라도 몽땅 저장해 놓고 여름에 더울 때 좀 꺼냈으면 어쩔까? 네. 요건 이제 아주 상류층에서만 귀족들만 누리는 호사스러운 이런 생활이 되겠죠. 그 영화도 나와 있잖아요. 차태인 씨가 주연한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진다. 영화에서 보면은 석빙고라고 하는 것이 석빙고 돌로 만들어서 동굴처럼 해서 속에 온도 변화가 없게 아주 차갑게 해서 그 속에다가 겨울에 한강에서 얻은 얼음을 다 썰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저장을 해놨다가 여름철에 꺼내가지고 그 얼음으로 해서 이렇게 화채처럼도 이렇게 얹어서 먹고 아주 그냥 왕족들이나 이런 호사스러운 생활로 나오잖아요. 여름에 구경할 수도 없는 막 눈처럼 이렇게 얼음 부스러가지고 이렇게 찬 음료도 먹고 수박에다 띄워도 먹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네. 진짜 그것은 물론 가상이죠. 근데 석빙고라고 이름을 지은 것은 이렇게 얼음을 저장한 창고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한 것이죠. 어떻게 한 여름철까지 갔을까요? 냉동 기술이 완벽하지 않았는데 봄철이나 좀 이렇게 갔을라면 몰라도 다 녹아버렸겠죠. 근데 주변보다 온도를 낮추는 것이 자연 상태에서도 보면은 어디 산골 같은데 골짜기, 동굴 같은데 이렇게 큰 바람이 이렇게 불어 나오는데 보면 얼음골 같은데 있잖아요. 그렇죠? 얼음골. 이런 얼음골 같은 데라면은 한 여름철인데도 동굴 안에 들어가면은 막 바람이 막 이빨이 시릴 정도로 찬바람이 이렇게 스면서 나오고 또는 심지어는 동굴 천장에 이렇게 바위 틈새 보면은 하얗게 서리 같은 게 끼고 막 그래서 거기에다가 막 김장김치 이렇게 마을사람들 이용해서 막 담아놓으면은 어때요? 발효도 안 되고 그냥 오래 저장도 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지역마다 이렇게 얼음골이라고 하는 데도 있죠. 전라도도 있죠? 있어요? 어디가 있어요? 순창이나 뭐 이제 산간지대 있을 것 같은데 무주라든지 막 이런데. 진안. 아무튼 진안이라고 하는 데는 좀 신비한데요. 마이산도 그렇고, 그렇죠? 좀 미스테리한 곳입니다. 이 얼음골의 비밀이 뭘까? 왜 여름철에도 더운데 거기는 막 얼음이 얼 정도로 동굴 틈새, 바위 틈새에서 이렇게 찬바람이 불어올까? 물론 수업이 어렵기는 하지만 고민도 많이 되겠죠. 좀 한번 보게요, 여기. 자, 이유가 뭘까, 이유가. 이것을 어제 핵심 정리를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차례대로 하면은 뭔가 이렇게 관이라든지 통로를 지나가는 유체가 있다. 흘러가는 물체가 있다. 그러면은 넓은 데를 지나가다 좁은 데를 지나가면은 속도가 어떤다고 그랬어요? 빨라진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이제 1번 지점이라고 하고 이 부분을 좁아진 지점을 2번 지점이라고 하면은 1번 지점에 흘러가는 유량과 2번 지점에 흘러가는 유량은 어디 중간에 관이나 파이프 옆구리가 터지지 않은 이상은 똑같다. 그랬죠? 똑같다고 그랬죠? 두 개의 양이 똑같다. 근데 유량을 어떻게 구해요? 흘러간 양은 한마디로 똥 싸는 양으로 설명했죠. 똥분형의 면적, 똥 싸는 속도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파이프의 면적, 한마디로 단면적이죠. 자른 면적, 김밥
딱 옆으로 썰면은 딱 이렇게 동그란 구멍 면적. 단면적 곱하기 속도. 2번 지점도 똑같아요. 단면적 곱하기 속도. 이렇게 되겠죠? 네. 근데 단면적이 줄었단 말이죠. 넓은 데서 줄었어요. 이게 넓은 데서 줄었어요. 그럼 속도가 어때요? 단면적이 줄은 만큼 속도가 확 늘어나요. 그래서 결국에는 유량, 흘러가는 그 양 자체는 똑같아요. 이것을 연속의 법칙이라고. 뭔가 옆구리가 터져 있지 않고 연속해서 이어져 있는 관, 이어져 있는 통로에는 흘러가는 양은 어떤다?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연속의 법칙이에요. 연속이란 말은 관이나 통로가 끊어지지 않고 어떻게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이어져 있는 통로라면 결국에는 흘러가는 양이 어떤다?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다. 아시겠죠? 요걸 연속의 법칙이라고 해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출발이죠. 자, 이 연속의 법칙에서 그러면은 이 흘러가는 유체, 뭐 물이 될 수도 있고 냉매가 될 수도 있고 액체가 될 수도 있고 기체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태가 될 수가 있어요. 이 속에 흘러가고 있는 물체, 흘러다니는 물체, 흘러다니는 물질, 유체라고 한다고 그랬죠? 네. 유체는 액체 상태도 있고 기체 상태도 있어요. 이 흘러가는 물체, 이것을 이 유체가 에너지를 갖고 있는데 유체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있는데 도대체 어떤 에너지를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에너지는 줄이 실험했던 결과에 의하면은 1과 열이 어쩐다? 같은 에너지 형태다. 이렇게 밝혀냈잖아요. 실험 결과로. 네. 그랬죠? 네. 일을 하면은, 움직이거나 일을 하면은 열로도 바뀐다. 라고 측정을 실제로 해냈고, 둘 다 모양은 좀 다르게 보이지만 같은 에너지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속에 흘러가는 유체도 어떤 형태의 에너지를 갖고 있냐면 두 가지 형태의 에너지를 동시에 지니고 있어요. 열의 형태로 된 에너지와 일의 형태로 된 에너지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아시겠죠? 네. 열의 형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단위를 보통 킬로칼로리 막 이렇게 써서 열량만 있어서 표현을 했던 이 에너지를 말하는 것이고, 일량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중량 곱하기 거리 또는 힘 곱하기 거리, 이런 형태로 된 에너지를 말해요. 알겠죠? 네. 그래서 유체가 갖고 있는 에너지는 첫째가 열 에너지, 두 번째는 일량 형태의 에너지가 있어요. 열량 형태의 에너지는 속에 흘러가는 유체가 좀 뭐 미지근하다든지 따뜻하다든지 뭐 차다든지 온도를 가지고 있겠죠. 네. 그러면 그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열 에너지가 필요해요. 알겠죠?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열 에너지를 지니고 있다 그러면은 온도로 표현이 된다. 근데 일 형태로 갖고 있는 에너지, 어떤 중량 곱하기 거리 이런 형태로 된 에너지에는 무엇이 있는가? 첫째, 높은 곳에 있는 유체는 높이 있는 것 만드는 것도 에너지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뭐 뜨겁든 차든 온도하고 자체하고 상관없이 높은 위치가 올라가 있으면은 그 자체가 에너지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수력발전소 같은 경우를 보면은 높은데 댐 위에 갇혀 있는 물은 밑바닥하고 땅바닥으로 떨어지면 어때요? 높은 데 있는 에너지가 땅바닥으로 떨어지면 높이가 없어지죠. 네.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아, 물이 이렇게 높은데 수력발전소 댐에 갇혀있는 물이 밑바닥으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땅바닥으로. 그럼 높이가 없어지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럼 여기 있는 에너지, 높이 있을 때 그 높이에 따른 에너지가 땅바닥으로 떨어지면 없어져 버린다? 아니에요. 에너지는 없어지지 않고 보존이 된다. 기억나십니까? 네. 에너지는 어쩐다고? 보존이 된다.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뭐가 바뀐다? 에너지는 뭐가 바뀐다? 형태만 바뀐다. 에너지 전체의 총량은 보존이 된다. 일정하다. 다만 여러 가지 형태가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자꾸 바꿔질 뿐이다. 그게 에너지 보존 법칙 아니니까 이건 이론이 아니고 뭐예요? 법칙이다. 법칙. 이건 법칙이다. 법칙. 에너지 몇 법칙이에요? 이거 1법칙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보면은
수력발전소에 있는 높은 댐의 위에 갇혀있는 물은 땅바닥으로 떨어지면은 높은 곳에 있는 에너지가 사라져버린 것이 아니라 이 에너지가 다른 형태로 바뀌는 거예요. 뭘로? 발전기를 돌려서 뭐가 나와? 전기 에너지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처럼 형태가 자꾸 다른 형태로 바뀌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네. 그래서 이 유체 자체가 높은 데에 올라가 있는 것만으로도 이미 에너지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높이에 따른 에너지를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유체 에너지 그렇게 불러요. 두 번째로는 유체가 정지하지 않고 막 흘러가고 있는 유체 같으면 얼마나 빨리 흘러가느냐,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에 따라서 속도 에너지가 있어요. 알겠죠? 네. 빨리 흘러가는 유체일수록 그 속도에 따라서 에너지가 커집니다. 예? 이걸 제가 무하마드 알리 이야기를 했어요. 네. 예? 나비처럼 날아서 어떻게? 벌처럼 해야지 이게 에너지가 세게 나가는 것이지. 벌처럼 해놓고 나비처럼 이렇게 하면은 에너지가 세게 나가는 거 아니에요. 알겠죠? 네. 그러니까 속도, 뭐 주먹을 쓰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속도가 빠르면 에너지가 어때요? 크다 말이에요. 그래서 속도 에너지라고 해요. 세 번째로는 어떤 에너지가 있냐면은 흐르지도 않고 높은 곳에 있지도 않고 땅바닥이가 있는데 자체적으로 뭐 뜨겁지도 않고 그러는데 자체적으로 에너지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고압가스 탱크 같은 경우에 빵빵하게 고압으로 저장돼 있어. 뭔가가 그 일단 터져보면 안다고 그랬죠? 압력 자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예, 그 부피와 압력을 빵빵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그 고압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된 에너지. 아시겠죠? 그 압력을 유지하기 위한 에너지.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한다고? 압력 에너지다. 그렇게 불러요. 요걸 이제 뭐 다른 쪽으로 말하면 뭐 유동 에너지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압력 에너지를. 자, 그런데 이 세 가지 가장 대표적인 에너지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 1번 지점에 있는 이 유량이 갖고 있는 1번 지점의 에너지와 2번 지점에서 갖고 있는 에너지는 사실 어쩐다? 보존이 되기 때문에 같다. 어떤 것을 가정을 했을 때 이 1번 지점과 2번 지점이 관이나 통로가 다른 형태의 에너지가 들어가거나 빠져나오지 않고 완전히 차단되어 있는 단열 상태일 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어떤 상태일 때? 단열 상태일 때. 단열 상태일 때. 단열 상태. 흐름이 아예 차단돼서 새롭게 들어오거나 새롭게 빠져나가고 막 밖으로 빠져나오고 이렇게 손실이 되고 이런 게 아니고 완전 단열 상태일 때. 차단되어 있을 때. 그럴 때는 이쪽에 있는 에너지랑 이쪽에 있는 에너지가 결국 에너지 양은 전체적인 양은 어쩐다? 똑같다. 뭐 지지고 볶고 할 망정 똑같다. 그런 소리예요. 아시겠죠? 네. 자, 그렇다면은 1번 지점과 2번 지점을 비교할 필요가 있어요. 일단 여기서 새로운 열이 들어간 거 아니죠? 네. 그 다음에 단열 상태니까 열이 빠져나온 것도 아니죠? 네. 그러니까 열 에너지는 건들 것도 없고 그러면 나머지 세 개가 문제가 되는데 높이, 속도, 압력 이렇게 되는데요. 높이는 1번 지점의 높이나 중심선의 높이, 2번 지점의 관의 중심선이나 높이랑 똑같다고 쳐봐요. 땅바닥에서부터 일정한 높이랑 똑같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높이에 따른 위치 에너지는 어때요? 변한 것이 없어요. 높이가 같으니까. 알겠죠? 네. 높이 자체가 같으니까 높이 에너지는 건들 게 없어. 그러면은 이 나머지 두 개가 문제가 되는 거죠. 뭔가 유체가 흘러가는데 속도가 빨라지는 지점이 나오면은 반대로 압력에 따른 에너지가 어쩐다? 떨어진다 하는 거예요. 속도가 빨라진 만큼 압력이 떨어진다. 이것을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어저께 종이로도 불어가지고 실험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쵸? 네. 예. 속도가 확 지나가면 그 자리에 사실 앞으로 쏘아서 가는 앞으로 이렇게 속도로 앞으로 이렇게 질러가는 힘은 세질 만큼 옆으로 미는 힘은 어쩐다고? 약해진다. 제가 시골연감 기차 타고 여행 가는 거 이야기했죠? 네. 앞으로 천천히 가 이렇게 시골연감 완행열차예요. 그러면은 기차 옆에 이렇게 철도가에 코스모스가 피었는지 흔들흔들 하는지 벌이 한다는지 나비가 한다는지 꼬리를 흔드는지 이거 다 보인다고 그랬어요. 옆으로도 힘을 줘가면서 관찰을 해가면서 갈 수 있는 여력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KTX 타고 앞으로 속도가 너무 빨리 가면 옆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옆으로 미는 힘은 없어져요. 유체의 압력이라는 것은 이처럼 관의 벽을 미는 힘을 말해요. 관벽을 미는 힘. 알겠죠? 관벽을 미는 힘. 사람 혈압도 마찬가지예요. 혈압이라는 것은 혈액이 가면서 혈액 자체가 혈관 벽을 미는 힘이 혈압이에요. 알겠어요? 네. 네?
그게 압력이란 말이에요. 압력은 낮아진다고요. 왜? 너무나 속도가 빨라지니까 옆으로 미는 힘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유속이 증가하는 지점은 어쨌든 간에 뭔가 뭔 다른 이유로든 간에 속도가 갑자기 빨라지는 지점이 나온다? 그러면 압력은 떨어지는 거예요. 꼭 명심해야 돼요. 강제적으로든 자연적으로든 속도가 확 빨라지는 지점이 나온다? 그러면 어쩐다고요? 압력이 떨어진다. 속도가 증가하는 지점에 뭐가 된다고? 압력이 저하가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압력이 떨어지게. 유체의 압력이 떨어졌을 때 도대체 어떠한 일들이 부차적으로 일어나느냐? 유체의 압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줄턴슨 효과가 결론적으로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첫째. 압력이 떨어지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 부피가 늘어나게 돼요. 그렇죠? 맞나요? 네. 왜? 눌렀던 힘을 빼면은 어떻게 돼요? 다시 부피가 늘어나요. 아시겠죠? 네. 근데 부피가 늘어날 때 방법이 두 가지라고 했죠. 부피가 늘어나는, 이 부피가 늘어나는 것이 한마디로 팽창이라고 하는데 팽창하려고 해요. 팽창하려고 하는데 이 팽창한 것은 방법이 두 가지다. 1번 열을 흡수해서 분자가 막 활발해지면서 그리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움직이는 공간 자체가 어떻게 해요? 넓어지면서 여기저기 확장되면서 부피가 늘어나는 게 있어요. 알겠죠? 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것은 자연스러운 팽창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 열을 빨아들이면 굳이 뭐라고 말 안 해도 자기가 힘이 넘치기 때문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막 영역을 확장하는 거예요. 알겠죠? 네. 길길이 날뛰면서 다니는 거예요. 네? 그런데 두 번째. 압력이 떨어져서 압력이 떨어지니까 뭐냐 말하냐면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쑥 뺐으니까 공간이 넓어졌잖아요. 네. 그래요 안 그래요? 잡아 빼면은 팽창이잖아요. 그렇죠? 네. 공간이 넓어졌단 말이에요. 공간이 넓어졌어. 넓어졌으면은 넓어졌으니 좀 요만큼 널찍함치 서봐 그랬는데 널찍함치 서봐 라고 하는 것은 좀 요만큼 움직여봐 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열을 넣어주면은 그 말 하지 않아도 어때요? 알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네. 맞죠? 네. 근데 요만큼 잡아놓고 공간이 넓어졌으니까 압력 빼놨으니까 좀 요만큼 휘어봐. 움직이려니까 힘 들어요 안 들어요? 들죠? 근데 에너지는 집어넣어놨어 안 넣어놨어? 아이 좀 해보라니까. 아유 알았어요. 힘들어 죽겠구만. 그래서 이렇게 일단 자리만 넓히고 섰어. 공간은 넓어졌어. 부피는 팽창이었어. 근데 배가 고파하는 거 아니야. 고프죠? 왜? 힘자 자신이 지니고 있는 내부의 에너지를 소모를 하면서 자기가 자리만 넓혀놨기 때문에 부피는 이미 늘어났는데 부피가 늘어나고 난 다음에 배가 고파. 뭔 말인지 알겠죠? 네. 그게 어제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에요. 압력이 떨어지니까 공간이 넓어지므로 어떻게 돼요? 팽창이 된다는 거죠. 뭔 말인지 알겠죠? 네. 근데 저희는 좁아졌는데 공간이 넓어져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공간이 넓어진다는 이야기는 안 했어요. 압력이 넓어지면 부피가 늘어나야 되는데 에너지를 주지 않고 어거지로만 부피가 늘어나려고 그러면은 내부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막 늘어나려고 해요. 늘어나. 내부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팽창하게 돼요. 근데 팽창 후가 문제가 돼요. 팽창 후에 부피가 일부 늘어나요. 팽창 후에 어떻게 돼요? 내부 에너지가 고갈이 됐기 때문에 분자 내부 에너지가 고갈이 되면 어떻게 돼요? 켈빈의 온도 이론에 의하면 온도가 떨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온도 저하가 되는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만약 액체가 흘러가면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일단 자세히 그러면 액체가 팽창을 하면 액체가 팽창을 보면 광이 터져버리겠네. 그게 아니고요. 일부는 액체인데 액체가 부피가 늘어나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뭐냐? 기체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저절로 기체가 생겨버려요.
흘러가면서 이게 빨리 흘러가는 데서 상부에서 기체가 막 발생해버려요. 저절로. 뭐 말인지 알겠죠? 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액체에서 기체가 막 나와. 이게 뭐예요? 끓이면은 그렇게 돼. 불을 떼가지고 열을 집어넣으면 기체가 나와. 네. 맞죠? 네. 근데 불을 떼지도 않았는데 막 기체가 저절로 나온다니까. 기포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이게 이 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모든 기계에서 뭔가 유체가 흘러가는데 속도가 갑자기 확 하고 증가하는 지점이 나와요. 임펠러로 돌리든지 압축기로 뿜어내든지 뭔가 송풍기로 돌리든지 펌프로 갖다가 밀어내든지 하면은 슉 돌아가는 순간에 싹 지나가면서 거기에서 속도가 싹 증가하잖아요. 그 순간 기포가 발생해요. 그래서 위에가 기포가 보여요. 알았죠? 네. 기포가 보이게 돼 있어요. 저절로 발생한다. 근데 그런 게 있으면은 잘 못 흘러가요. 그런 게 상부에 보여 있으면 속이 더 뱃속에 방구 많이 차 있어 봐요. 잘 흘러가요? 못 흘러가죠. 똑같아요. 유체가 잘 못 흘러가는 거예요. 에? 이런 것은 저절로 생기긴 한데 제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 사실 쓸모없는 거예요. 생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절로 생겨요. 그래서 저런 것을 비쌀데기 없는 가스라고 그래요. 뭔 가스? 비쌀데기 없는 가스, 쓸데없는 가스. 영어로 쓸데없는, 쓸모없는 것을 플래시라고 해요. 뭐라고? 플래시. 그래서 플래시 가스라고 불러요. 저런 거 보고. 그런데 열을 빨아들여서 저절로 팽창해서 기체가 나온다. 이건 플래시 가스라고 안 해요. 이런 건 정상적으로 뭐라고 하냐? 증기 그렇게 말해요. 이건 증기야. 밑에서 압력만 거그즈를 빼가지고 저절로 생긴 기포는 플래시 가스라고 불러요. 좀 구분을 해줘요. 아시겠죠? 네. 필기해보세요.